일단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날 나오고 나서 금요일날 하고 월요일날 네. 난생 처음 보는 음봉. 아 진짜. 아니 진짜 나도 깜짝 놀랐어. 지수가 저렇게 빠지나? 난생 처음 보는 음봉이고요. 이거를 뭐 뉴노멀이라고 생각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도 뭐 대학생 때부터 주식 투자했지만 어제 같은 아니 그 월요일 특히 월요일 같은 저런 삼성전자의 음봉과 코스피의 음봉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일단 처음 보는 것 같았고 그래도 뭐 사실 올해 주식 투자 오래 하신 분이라 하면 사실 요 금요일 날 요 정도 하락은 어느 정도 뭐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네, 요 정도 하락은 언제든지 뭐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월요일 오전까지 8월 5일 이날 월요일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올라오겠지였었습니다. 지금 딱 저희 분위기를 말을 하면 월요일 오전까지 올라오는 분위기 괜찮아였고 그래도 오전까지는 뭐 농담도 반 농담하면서 뭐 한두 번 겪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딱 이 그 웃음이 딱 사라진 시기가 정확히 2시부터. 그렇지. 그때 깜짝 놀라서 확 밀려버려가지고. 네. 근데 이번 주 흐름의 키는 또는 하반기의 힌트가 2시 이후에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어땠냐면 2시까지는 그래도 뭐 반대매매 뭐 일정 부분 나올 수 있고 할 수 있다 했는데 2시부터는 뭔가 쏟아지는 느낌이 이거는 사람이 쏟아내는 거 아닌 것 같다. 기계. 네. 그리고 손절이 조금 너무 격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려치는 게 뭔가 숨이 턱턱턱 막히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과거와 느낌이 다르다면 과거에는 이거를 한 일주일 거쳐서 맞았다면 이거를 하루에 한 방에 세려 맞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했었습니다. 맞아. 네, 그런 느낌이었고 이제 그 추측성에는 사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뭐 엔캐리도 있고 여러 가지들도 있지만 일단은 이건 사람이 매도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그 느낌이 확실히 강했습니다. 그 느낌이 뭐냐면 2018년 10월 달에 하락할 때도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정도는 좀 달랐지만. 근데 알고리즘이 점점 발전하고 하면서 이거는 조금 뭔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그냥 우리가 모르는 일본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뭔가 그런 부분들이 좀 간 것 같다. 우리가 그러니까 몰라서 빠지는 게 그게 공포스러웠던 부분들이 좀 컸었고요. 그런 게 있었죠. 근데 제가 왜 하반기에 대한 힌트를 말씀드렸냐면 전형적인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수익을 뽑아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2시 이후에 코스닥에서는 개인들의 물량이 투매가 나왔죠. 네. 네, 일단은 뭐는 전업종 통틀어서 투매가 나왔고요. 대신에 한 12시에서 한두 시까지 외국인들 선물 한 10,000계약 이상 순매도였지만 종가 기준으로 이거 선물을 보시면 이날 12,000계약이 잡혔거든요. 월요일날 8월 5일날 그렇게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마이너스 10,000계약에서 플러스 12,000계약까지 올렸다는 거는 거의 한 2조 원에 되는 돈을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 땡겨 올린 거예요. 선물로. 근데 현물에서는 정확히 다 밀어버렸죠. 그러면서 풋옵션은 또 매도를 했고요. 이렇게 매도하고. 그게 뭐냐면 현물로는 쭉 밀었지만 파생 쪽에서는 상방 베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2시 이후에. 그렇다 보니까 지수가 화수 반등이 좀 세게 나왔던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전형적으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이번 주에 변동성을 이용해서 이유에 어쨌든 간에 이유에 많이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네, 이유에 많이 있는데 어떠한 트리거가 뭔가 그 좀 알고리즘 매매의 트리거를 건드리면서 급락이 쏟아졌고 반대로 너무 과한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또 반대의 로직이 발동한 그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사실 이번 주에는 아무것도 안 한 게 사실 승자이기는 해요. 일단은 최소 중간 이상은 갔습니다. 차라리 그리고 오히려 이 공포에 사야 된다고 하면서 월요일 날은 정말 뭔지 모르니까 주가가 빠질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뭔지 모르고 빠지는 거였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았어요. 그렇지. 네, 왜 오래 빠지지? 계신 분들 왜 빠지는 거야? 그냥 엔캐리도 그렇고 뭐 알고리즘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후행적으로 해석을 했던 것뿐이지 이거 아니야였지만 사실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였어요. 차라리 전쟁으로 빠졌으면 너무 땡큐였죠. 전쟁으로 빠진 거였으면 그냥 다 마통 땡겨와서 샀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모르니까 빠진 게 가장 겁났던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요일 날 종가 무렵에 사셨던 분들은 정말 어제하고 그제가 재밌었을 거고 근데 월요일 날 손절매를 예를 들어 했다는 분들이라고 하면
사실 어제 그제 따라잡기라는 거는 좀 잘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 분명히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 원에 판 거를 네. 11,000원에 1,500원에 사는 게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죠. 그렇게라도 사면 다행인데 이제 이게 빠질 때는 정말 이렇게 공포는 정말 현실화되는 게 빠르다 보니까 공포는 빠르고 올라가는 건 사실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이거는 뭐 항상 정석이었어요.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빠지는 건 급하고 올라가는 건 항상 천천히 올라갑니다. 인간이 심리적으로.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번 주 월화 수에 나왔고 일단은 제 생각의 하락은 뭐 여러 가지 느낌이 있지만 우리가 금리 인하를 이제 9월 달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 금요일 날 실업 지표가 잘 안 좋게 나왔고 그 부분들이 월요일 날 가장 세게 반영을 한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됐다라고 하면 저는 조금만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청산이 된 거라고 하면 9월 달에 금리 인하 한 50bp까지 한 것까지 감안해서 먼저 움직인 것 같아요. 오히려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해가지고 경기 둔화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거. 그러니까 제가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이게 리세션 컷인지 인슈어런스 컷인지 분명히 논쟁이 있을 거고 그거에 대한 변동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반기를 보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조정이 먼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방주사 맞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부터는 8월 말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라던가 선거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던가 그다음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금투스에 대한 불확실성 지금 기사 보니까 유예에 대한 것을 한 11월까지 다시 또 미루겠다라는 기사가 방금 나온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변동성들이 이제 아마 계속적으로 확장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두고 다행히 저는 미리 매를 먼저 맞아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그 변동성도 이제 지금부터는 뭐 계속 종목이 중요하긴 했습니다만 어제 삼성전자 퀄테스트 통과 이야기도 나왔지만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고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그런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노이즈들 뭐 주식하면서 이런 노이즈 한두 개 없는 시절 하나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우리는 그냥 우리의 일을 하면 되고요. 종목 좋은 거 잘 찾아서 잘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관련해가지고 이제 시황에 대한 것들은 결국 이번 주는 수급에 대한 변동성이 가장 컸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게 진정되는 국면. 특히 이제 오늘이 옵션 만기입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이 좀 하락을 하긴 했지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길을 갈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오늘 옵션 만기 변동성 잘 대응하시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저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여기서 더 밀리면 또다시 또 PBR 0.9배 이하, 뭐 0.8배 정도 수준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고점을 논할 때는 PBR이나 PR 논할 생각은 안 하지만 그냥 저점 언저리 구간, 외국인들이 마음 편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저점 구간은 항상 PBR 0.8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그렇게 쪼를 이유는 우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큰 논점도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기존 주도주들이 이제 주춤 가능성이 나왔고 이제 되돌림에 대한 부분들인데 과연 어떤 섹터에서 되돌림이 세게 나올 것이냐 그런 부분들인데 여전히 중대형주 이상 최소한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방산들 흐름 뭐 어제는 뭐 다 대부분 좋았습니다만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보면 어제 여전히 바이오들 좋았고요. 아까 그 지수 이야기하면서 힌트 나왔던 게 뭐냐면 그날 삼성전자하고 이번 주 월요일 날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를 합쳐서 한 1조 5천억 팔았어요. 근데 현물에서 1조 2천억밖에 매도가 안 잡혔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단에서 매수가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쭉 보면 대표적인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바이오 섹터들은 좀 계속 긍정적인 관점으로 가져가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9월 달에 금리 인하를 혹시나 0.25bp가 아니라 0.5%나 뭐 혹시나 75bp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바이오의 센티는 훨씬 더 좋아질 거예요. 근데 다만 75bp를 하거나 또는 저는 연준이 갑자기 금리 인하를 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여기서 갑자기 금리 인하를 뭐 긴급으로 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경기 둔화 완전 인정하는 꼴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시장은 특히 경기 민감 주식들은 빅테크들은 조금 쉽지 않을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해지용으로도 바이오 섹터, 헬스케어 산업들은 저는 한두 개 종목은 정도 가져가야 될 것 같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어제 셀트리온도 좋았고요. 그 다음에 뭐 어제 삼천당제약도 흐름이 좋았고 리가캠, 알테오젠, 뭐 유한양행, ABL바이오, 보로노이 뭐 지금 시장에서 좋다라고 하는 바이오들 우상향하고 있는 바이오들 섹터들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소비재 화장품주 중에서는 조금 넓힌다라고 하면 파마 리서치가 이제
시장에서 신고가를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어요. 어제 이제 장 초반부터 사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론이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런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장중에 여기 출렁거렸던 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역시나 장중에 세론 또 나오는 거 아니야 했지만 그 물량들 쫙 받아 먹으면서 신고가를 냈습니다. 네, 신고가를 냈고요. 아마 돌파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라도 이제 붙기 시작하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직 리쥬란이 미국에 대한 가치도 아직 붙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목표가를 굉장히 높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매각 이슈가 언제든지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 특징적으로 신고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파마리서치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러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들은 그러니까 녹십자도 그렇고 바이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바이오인데 일단은 또 조선에서는 또 오리엔탈 전공. 이게 신고가 요즘에 좀 심플해요. 요즘 주도주 그냥 바이오하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당이 누가 되든지 간에 사실 상관없거든요. 그 생물보안법은 초당적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세게 때리면 때릴수록 오히려 우리나라 바이오 CDMO 하는 회사들, 그러니까 지금 어제 시간에서 많이 올랐던 게 바이오 중에 바이넥스거든요. 예, 약간 중소 바이오 회사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FDA에서 지금 실사 받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삼바, 셀트리온, 진짜 오랜만에 셀트리온이거든요. 네. 셀트리온, 바이넥스 이런 쪽 계속 관심 갖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장품 주식들은 뭐 파마리서치가 어제 실적도 잘 나왔고 어제 좋긴 했습니다만 대신에 아모레퍼시픽은 어제 실적이 완전 망가지면서 24%인가 마이너스를 보여줬었습니다. 일단은 화장품 주식들은 이제 종목별로 잘 봐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만약에 지금 화장품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전통적으로 뭐 중국에 많이 팔거나 그런 주식들보다는 미국 사람들이나 서양 쪽으로 이거 화장품들이 이제 K-뷰티가 막 퍼지면서 올라가는 건데, 만약에 하반기에 경기 둔화에 대한 이슈가 나온다라고 하면 화장품 같은 것도 줄일 겁니다, 분명히. 그렇죠. 소비를. 그럴까요? 원래 예전에 네. 그런 말도 있었잖아요. 네. 경기가 안 좋을수록 화장품은 잘 립스틱 팔린다. 효과?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더 네. 내가 사회 활동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되니까. 더 경쟁력을 갖추기 네.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 화장품이 약간 중저가다 보니까 괜찮을 거다라고 반박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주가가 어느 정도 안 올랐을 때 이야기인 것 이미 같아요. 많이 올랐으니까. 저는 분명히 차익 실현의 명분도 분명히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실리콘2나 뭐 VT나 이런 종목들 계속 엄청 좋은 뉴스도 많이 나오고 아직까지는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올라가면 다행인데 만약에 추세 꺾인다라고 하면 리스크 관리를 분명히 해야 되는 그런 구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어제는 또 이제 유전 테마까지 또 나왔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급이 부산되고 있는 그런 효과들도 있기 때문에 지난주에 한번 보여드렸었던 이 테마의 대관람차 어디지? 테마의 대관람차 이 구간 안에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았어요. 뭐 화장품 안에서도 뭐 삼성바이오로직스 안 좋았고, 참 2차 전지는 좀 좋진 않았지만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 것들만 빼고요. 지금 보면 이 종목줄 중에서 상승 추세로 있는 종목들 안에서만 사실 매매를 하면 되는 건데, 이런 흐름이 당분간은 뭐 엔비디아 실적 발표도 있고 이제 어쨌든 수급적으로 조정을 세게 받았기 때문에 분명히 가격 메리트 좀 생긴 상태이기 때문에 요 테마 안에서만 좀 매매를 하자 또 말씀도 드리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가인데요. 뭐 계속 뭐 그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했던 것들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입니다. 여기 코스닥 시총 1, 2위 싸움. 네. 이게 전 지금 현재 최고 관심사예요. 작년 하반기 정도에 SK 하이닉스하고 그다음에 그 LG 에너지 솔루션하고 시가총액 100조를 놓고선 시총 2위 싸움을 계속 했었죠. 그때 LG 에너지 솔루션을 이렇게 쭉 내려와가지고 시총이 100조였었고, SK 하이닉스는 이렇게 쭉 올라가 시총이 100조 대였어요. 100조.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하이닉스 이렇게 쭉 더 올라갔었고요. 일단은 LG 에너지 솔루션은 계속 사실 요 구간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 크로스가 나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결국은 코스피 시총 2위 싸움, 그 다음에 코스닥 1위 싸움이 이제 그 해 또는 그 시기에 주도주들을 결정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코스닥에서 시총 1, 2위 싸움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에코프로 BM이 자, 일단 어제 종가 기준으로 보면요.
에코프로 FM이 지금 위에가 알테오젠인데요. 알테오젠은 지금 이렇게나 많이 올라왔는데 바닥에서 한 거의 3배 가깝게 올라왔는데 시총이 15조고요. 에코프로 BM은 고점에서 지금 거의 한 3분의 1 정도 최고점 대비 빠졌는데 아직도 시가총액이 17조 원입니다. 이게 에코프로 BM이고 이게 주봉인데요. 이거 위에 거는 알테오젠이요. 이번 주 중에 잠깐 역전하기도 했었어요. 잠시 역전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둘의 시가총액 1위가 이제 완전히 좀 이제 뒤바뀌려고 하고 있는데 추세로만 보면 곧 아마 역전되지 않을까 생각은 좀 듭니다. 그리고 뭐 말씀드렸던 바이오 섹터 센트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이 역전이 된다고 하면 바이오 쪽으로 조금 더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대세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우상향이라는 거는. 이게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지금은 못 사겠다가 아니라 하이닉스도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주식들이 지금부터 더 올라가고 결국은 그러니까 시장이 더 별로일수록 올라가는 것들이 사람들이 다 좋아하나 보다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아모레퍼시픽이 한 22% 빠지니까 이제 아모레퍼시픽 사고 싶다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악재가 지금부터 더 안 좋아질 건지 또는 뭐 여기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오랜 시간 걸려서 올라갈 수 있지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급반등이 나오려면 뭔가 정말 좋은 뉴스가 되었는데 어제 일단은 실적이 앞으로 향후 추세적으로 안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까지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 올라갈 때마다 올라가다 보면 또 어떠한 저항선에 맞고 내리고 아마 이런 식의 계속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편하죠. 내가 밑에서 샀다라는 것에 대해서. 근데 지금 24%씩 좀 당한 그렇죠. 물론 그렇죠. 당한 분들은 지금 네. 와.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가지고 있는 것을 손절 못 하겠으면 손절 당연히 못 하죠. 이런 거 어렵습니다.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서 섣불리 저는 신규 매수나 물타기는 뭔가 확실하게 추세가 돌리고 나서 또는 기존에 있었던 악재들이 이게 모든 종목 공통적으로 악재가 해소되고 나서 매매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서 이런 화장품 주식들은 그러니까 이제 가려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다 뭐 워낙에 좋고 향후에도 좋다라고 나오지만 뭐 실리콘2도 어제 결국은 극복을 못했고요. 그다음에 VT도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는 뭐 긍정적으로 아직 추세대 위에 있긴 합니다만 조금은 있는 걸로만 저는 대응을 했고 차라리 안전하게 가려면 다 돌파를 해버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우려가 다 해소될 때 뭐 누군가는 고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왜 고점에 따라가느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차라리 그게 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우리가 고점에서 물린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이 정도 근처에서 만약에 꺾였을 때 손절매를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결국은 종목에 대한 손익 승률은 대부분 30에서 40%예요. 네. 네, 모든 종목은 간에 내가 뭐 산 종목이 다 100% 올라가지 않습니다. 가치 투자로도 사든 돌파매매 기술적으로 사든 30에서 40% 결국은 내가 그 리스크 위험 관리하는 거거든요. 물론 좋은 종목을 시계열을 정말 길게 늘려가지고 이런 승률 자체를 무의미하게 해버린다라고 할 말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심리에 멘탈을 줄 수 있는 단기간 정도의 승률을 본다라고 하면 승률은 30%, 40% 내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잃을 때 조금 잃고 올라갈 때 적게 올라갈 때 많이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일단은 그 관점으로 말씀드리겠고요. 네, 지금 그래서 그 부분들을 지금 이제 시가총액 1, 2위 싸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번 주 계속 최고 관심사, 당분간으로도 최고 관심사 이렇게 보여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신용잔고 추이요. 신용잔고 추이. 지금 이 반대 매매가 네. 끝났냐? 네, 그렇죠. 계속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네, 많죠. 이게 연초 한 달 전, 이게 한 달치인데 요때 20조가 갓 넘었었거든요. 20조가 여기 보시면 양시장 합쳐가지고 이게 한 달 너무 작게 보이실까봐 이게 안 나왔는데 한 20조 중반까지 올라갔었어요. 근데 지금 딱 19조까지 빠졌으니까 1조 빠졌습니다. 1조 어떻게 보면 1조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저게 보통 한 17조, 네. 18조, 17조 연초에 17조였었습니다. 17조 네, 17조였었고 이게 사실 이제 어제 반대 매매도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 이제 8월 6일까지니까 어제 반대 매매분은 포함이 안 된 거기 때문에 아마 이제 오늘 오후에 조회 보면 아마 18조대로 들어가 있긴 할 겁니다. 이게 얼마큼 줄어드느냐에 따라 좀 달릴 건데 제 평균적으로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고점에서 10% 정도는 줄여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한 20조가 고점에서 10%니까 한 18조 초반까지는 빠져야 뭔가 반대 매매의 위협이 반대 매매로 인한 하락들이 좀 덜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는 시장 출렁이면 그리고 지금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 반대 매매 계좌 목록을 쭉 받았는데 저희 지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반대 매매 계좌가 뜬 건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네, 진짜 많았어요. 이번에 갑자기 당한 네, 거지. 갑자기 당했죠. 갑자기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그래서 많고. 진짜 이번에 뭐 얘기 들어보니까 처참하다 그러던데. 네, 이번에는 계좌 네. 망가진 분들. 네, 근데 이제 반대 매매를 메꾸지 못하고, 그러니까 월요일도 저희 이제 고객들 중 신용을 쓰신 분이 있으니까 월요일 날 이게 140%, 이제 130%대까지는 괜찮은데 120%는 사실 반대 매매는 이미 지난주 금요일 계좌부터 뜨기 시작했었잖아요. 그날도 3% 이상 많이 밀렸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월요일 날까지 막아야 화요일 날 반대 매매가 안 되는데 월요일 날 한 번 더 세게 그렇게 10%짜리를 맞아버리니까 하루 정도 유예가 아니라 바로 다음날 반대 매매를 맞아야 되는 분들이 수두룩했었어요. 근데 느낌성으로는 이거 막으면 분명히 올라간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다 꾸역꾸역 저는 다 막았는데 만약에 그날 막지 못하고 화요일 날 반대 매매를 막고 화요일 날 급등을 봤다면 화요일 날이랑 수요일 날 급등을 봤다면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주식할 맛이 안 나죠. 그렇지. 진짜 주식할 맛이 안 나게 되는 멘탈이 다 털리고. 근데 지금 그 막던 계좌들이 일단은 막았다 하더라도 만약에 오늘 이제 미국 시장도 밀리고 오늘 옵션 만기에서 시장이 다 밀린다라고 하면 다시 또 위험해지거든요. 그러면 반대 매매 이게 사실 신용 잔고가 줄면 요즘에는 반대 매매도 반대 매매지만 약간 자발적으로 반대 매매를 안 당하기 위해서 2시 반, 3시 정도에 급격하게 물량 쏟아지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어제하고 그제는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었지만 만약에 오늘 오후에 시장이 또 급락을 해가지고 또 신용 비율들을 건드리면 여전히 반대 매매가 나올 수 있을 만한 신용 잔고대 위치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계좌들의 상태이기도 해요. 그래서 마음 편하게 하려면 요 단위가 19가 아니라 18.5까지는 밀려야 돼요. 18.5.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얼마큼 밀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통계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전반적으로 가늠만 했을 때 신용 잔고에 대한 바닥도 사실 이번 주 후반 뭐 내일 모레 지나고 나면 좀 저는 그래도 이거는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은 종목 뭐 저도 다른데 방송 좀 몇 군데 출연한 데 있지만 항상 질문이 뭐냐면 이 와중에도 뭘 돌파고 뭘 사고 저는 거기서 대고 다 댓글로 그렇게 그 질문을 받으면 속으로는 그 잘하고 자꾸 사긴 뭘 사 리스크 관리해야 될 때지. 지금 오히려 정리해야지. 네. 물론 뭐 바이오 좋다 이런 저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잘못하다가는 뭐 계좌가 그냥 투면 언제든지 쏟아질 확률인데 뭘 자꾸 살려고 그러냐. 있는 것 가지고 대응을 해도 지금 모자랄 판국인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면 진짜 단기로 진짜 치고 빠지고 하는 장인데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하락 국면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그나마 이제 찾는다고 하면 그나마 추세가 좋다라고 하면 그나마 튀어나가는 게 사실 지금 조선하고 바이오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보면 사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하락이 있긴 했었습니다만 뭐 무슨 일이 있냐 싶을 정도로 96만 원 왔고요. 지금 보면 바이넥스 이 종목도 사실 여기서 뚫고 올라가. 그러니까 시장이 안정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전제 조건이 뭐냐면 시장이 안정되고 해볼만하다. 여러 가지 지표들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해볼만하다라고 하면 지금 이거 사실 사자고 하더라도 당연히 손절매 각오하고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어제 시간에서 7% 정도 떴기 때문에 아마 여기를 돌파할 것 같은데 바이넥스, CDMO 쪽, 그다음에 셀트리온이 언제적 셀트리온이냐라고 하실 수 있지만 아니 뭘 사긴 다릅니다. 뭘 사. 아니 이게 그나마 볼만한 게 바이오다. 네, 그나마 볼만한 게 바이오다. 그건 이제 말씀드린 거죠. 의미가 네. 이거잖아. 그 이유는 네. 사실 추세가 살아 있으니까. 네, 추세가 지금 살아있으니까, 오르니까. 네. 그 얘기는 우리 조금 전에 했던 그 얘기. 어떤 이유로 갑자기 무너질 수도 네. 있는 거잖아. 요새 뭐 잘 오르던 종목들이 그냥 갑자기 많이 오른 종목들 가운데서 10% 팍팍 떨어지는 맞아요. 일들이 네. 워낙 허다하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시장이 안정화되고 추세가 이제 좀 시장이 좀 진정된다라고 하면 그나마 하반기 주도주로 볼 수 있을 만한 거는 이제 바이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사긴 해야 되겠어. 뭐 여기서 급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그러면 물린 거 물타기 하지 마시고요. 네. 아니면 차라리 올라가는 종목에 불타기. 그러니까 제가 여기 종목 중에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라고 지금 이제 ETF들 요건데
요 ETF 안에 있는 종목들이 다 좋은 종목들이거든요. 보면 대부분 알테오젠을 가장 제일 많이 알테오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거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셀트리온 보시면 유한양행, 리가캠바이오 어제 최근에 다 급등했던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ETF 안에 다 이런 종목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종목들 다 추정하는 자금들이 다 좋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있는 종목들보다는 아래에 있는 종목들 제가 이거 조금 좀 속상하지만 제목을 이렇게 잡았어요. 어제 그렇게 시장이 좋았어도 초대받지 못한 손님. 초대받지 못한 손님이 화장품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랑 2차전지 이거였어요. 어제 사실 모든 전 섹터가 빨갰는데 2차전지 섹터 관심 종목만 다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지금이 바닥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저는 여전히 2차전지는 조금 턴하고 나서 사도 그러니까 지금 물타기 하면 내가 산 물량의 한 3배 이상 갖고 있는 물량이 한 3배 이상 사지 않는 이상은 그게 엔간히 반등해서는 빠져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지금 본전에 아마 지금 물타기를 하더라도 대부분 다 매수가에 나오려고 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손익비가 그렇게 좋은 매매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2차전지는 뭐 계속 이렇게 말을 하니까 2차전지 안 오른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일단 소중한 돈은 지켜야 되니까 네. 2차전지 심리가 돌아오고 지금 특히나 이제 국내에서는 2차전지 심리가 뉴스 이런 거 찾아봐도 사실 좋은 건 하나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때가 이 어느 점이 바닥일 수는 있긴 하겠습니다만 그 바닥이 얼마만큼 지속될지는 모르는 거가 불확실성인 거예요. 네.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리스크 관리가 1번이긴 합니다만 그나마 살 거면 바이오 너무 그리고 물타기 하지 말자. 그게 제 세 줄 요약입니다 오늘. 하나 더 합시다. 하나 더요? 약속. 뭐요? 신용미수 하지 않기. 아 그거는 하지 말라도 하시겠지만 진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관리. 불조심은 네. 불장난을 안 하면 돼. 안 하면 되죠. 네. 네, 물론 불장난하면서 불조심하겠다. 네. 그러다가 다 불나는 거거든. 이번 주 월요일 날 주가 빠졌을 때 화요일 날 한 번만 더 밀리면 내 주변에 다들 마통 다 땡겨온다 했어요. 근데 결국은 땡겨오지 못했어요. 바로 급등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섣불리 급등락 나온다고 제가 잘 모르겠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1번. 네. 그 중간은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섣불리 손절할 시기도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오늘 만길이라서 아마 변동성이 클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콜옵션하고 풀옵션의 그 가격들이 소위 말하는 이제 오늘이 만기이기 때문에 이제 잔존 가치는 빵이거든요. 그러면 웬만한 이제 옵션들의 가격들이 이제 거의 1 이하로 수렴을 해야 돼요. 근데 지금 막 3, 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뭐냐면 오늘 위든 아래든 변동성이 엄청날 거다라는 거를 시장 참여들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아마 오늘도 아마 변동성의 위험이 아마 심할 겁니다. 네. 자, 알겠습니다.